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몇 주간 읽었던 그 기사들 중에, 뉴스들 중에 제일 재밌는 것들,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그리고 덤도 해주고 벨 해주세요. 빠빠이. 네, 긴급 뉴스는 아닙니다. 나온 지가 조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신문 보면서 조금 좋았던 기사들, 그리고 요거는 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기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은 테슬라입니다. 이 기사는요, 일론 머스크가 좀 더 싼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런 차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제일 싼 것도 좀 비싸죠. 뭐 텍스 리턴 같은 거 다 받아도 3만 불대 후반이니까 지금 테슬라에게 필요한 것, 일론 머스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싼 차,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의 소나타, 토요타의 캠리, 혼다의 아코드 같은 차가 필요한 거죠. 지금 뭐 테슬라가 굉장히 효율적인 공장을 지어놓고 돈을 좀 잘 벌려고 하고 있는데 요번 쿼터에 엄청나게 어닝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어닝과 캐시플로우, 특히나 이 프리 캐시플로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마 어닝이 포지티브가 난 뒤로 제일 안 좋은 캐시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18년도서부터 캐시플로우가 나와 있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19년도, 뭐 20년대 들어가면서 조금 뭐 마이너스가 됐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플러스였고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는 3.3 빌리언 달러까지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번 쿼터에 완전 작살이 났죠. 거의 뭐 2.5 빌리언 달러의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갖고 있었던 캐시를 태운 거죠.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건 많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그 안 좋은 거를 반영하듯이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게 필요한 것은 새 차다. 조금 더 싼 차.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차.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플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아마도 좀 더 싼 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좋은 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산다면 그럼 뭐 돈 잘 버는 건데,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거기서 벌면 안 된다. 이 테슬라의 본질은 뭐 이 전기차에도 있지만 셀프 드라이브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돈을 더 써야 된다. 아마 지금 이 차를 만들려고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찬성입니다. 돈은 벌고 봐야죠. 아무리 뭐 미래가 좋고 좋은 게 있어도 돈은 벌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테슬라 주주인데 저는 뭐 싼 차 만드는 건 찬성입니다. 장사할 때 싼 거 이기는 게 없어요. 이제 다음 뉴스는 비트코인입니다. 보시면 이 뉴스가 4월 17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해핑이 온다. 비트코인의 해핑이 온다. 그래서 좀 더 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마이너들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채굴할 때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지금 4월 19일 날 한 열흘 전에 벌써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채굴하는 게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비트코인은 90% 이상이 채굴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전체적인 그 숫자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마인이 안 될 때까지 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98%인가까지 채굴이 된 다음에 그 2%는 100년 동안 채굴을 한대요. 그래서 반이 되고 반이 되고 반이 되고 반이 돼서 정말 뭐 한 2% 정도 남았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100년 동안 채굴을 해야 그 2%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건 저쨌건 채굴하는 게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분리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다.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재밌는 건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도 뭐 올라서 좀 팔았는데 ETF가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라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또 이렇게 해핑이 되면서 점점점 줄어들면서 더 호재가 아닐까 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해핑이 되는데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데도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기값도 엄청 나가고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보는데,
그 손해 볼 때는 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AI로 다른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도 이제 칩이 많이 필요하고 돌리는 그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아마도 그 채굴하고 있는 그 기계, 그 기반으로 AI도 이렇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모색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기사였습니다. 뭐 어쨌건 저는 비트코인이 끝이 없이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가치가 생각한 것만큼 올라가 주지 않는다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AI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재밌네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도에 해핑을 한번 했죠. 해핑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6만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이 됐고 지금 해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트 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부터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전체로 갖고 있었던 양이 한 4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음 기사는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미국에서 큰 투자자들, 개인 투자도 아니고 투자하는 펌도 아니고 정말 미국에서 제일 많이 돈을 갖고 있는 투자는 바로 다음 보실 이 기관들입니다. 보시면 펜션 펀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돈, 그거를 스탁에서 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식에서 빼서 반드, 채권으로 옮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펜션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관이죠. 정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위해서 자기 펜션으로 갖고 있는 돈이죠. 이 펜션 제일 큰 게 캘리포니아 퍼블릭 임플로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그 사람들은 은퇴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뉴욕의 경찰, 소방서, 뭐 콜로라도의 경찰, 소방서, 그리고 뭐 스쿨 디스트릭트, 그래서 그 선생님들, 그런 펜션들이 다 있는 이 펜션 펀드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근데 거기가 돈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은퇴를 위해서 돈을 거기다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지금 빼고 있다. 이 펜션도 투자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에도 투자를 하고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뭐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뭐 투자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주식에 가 있다가 지금 빼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빼서 그게 지금 다 채권으로 가고 있다. 아무래도 채권이 지금 뭐 좀 강세로 보이고 주식시장은 좀 너무 빨리 올랐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는요. 325 빌리언 달러가 올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5 빌리언 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잠깐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평균적인 어떻게 보면 콜포레이트 펜션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뭐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근데 지금은 채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잠깐 주식으로 엄청나게 몰렸다가 지금 다시 빼서 채권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쨌건 저쨌건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채권을 옮길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래도 채권보다는 주식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권을 좀 사긴 했는데 조금 사서 모을까 하다가 그냥 멈췄어요. 지금 제가 산 채권이 한 마이너스 20%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채권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당처럼 다달이 돈이 나오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3%가 안 돼요. 그래서 2.9%, 2.9% 정도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인플레이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채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기사는 제가 조금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좀 천천히 슬로우 됐다라는 거죠. 원래 익스펙테이션은 2.4% 정도가 오를 것이다. 이번 쿼터에 성장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1.6%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주식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게 거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겁나는 그런 수치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 성장이 좋으니까 주식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 성장 자체는 기대보다 나빴습니다. 그것도 뭐 조금 나쁜 게 아니라 거의 0.8% 정도가 나빴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무서운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강세다.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자율이 높으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점이 있어요. 뭐 경제 성장이 좀 슬로우가 된 거는 약간은 기대를 했지만 그래도 주식이 올라가 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경제 성장이 올라가 주는구나. 금리가 이렇게 높아도 경제 성장이 올라가니까 주식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경제 성장은 없었는데 주식은 올랐죠.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약간 좀 그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나? 경제 성장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연준금리에서는 그 금리를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좀 셉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세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없애려고 금리를 높였는데 인플레이션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고 금리를 높였음에도 주식은 올라가 있고 그러니 더 올라가지 않게 뭐 금리 이 정도면 됐겠다. 좀 더 이렇게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이 나쁜데도. 그래서 좀 저는 이거 조금 더 오래 가겠구나. 금리를 안 내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3.4였어요. 저번에 수치를 쟀을 때. 근데 요번에 재니까 3.7%입니다. 그리고 이 연준금리의 이 파웰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이 2%대예요. 근데 뭐 아직도 3.7 오히려 올랐으니 금리 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레이 컷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웰은 레이 컷은 지금 안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수치가 나오기 전에 4월 16일 날 기사가 있습니다. 파웰이 어떤 레이 컷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조금 다혈백했죠. 뒷걸음질 쳤죠.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이거 언설튼이다. 잘 모르겠다. 클리어하지 않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도 좀 그렇고 모든 것이 좀 클리어하지 않다. 클리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약간 자신감이 없다. 우리는 뭔가 더 확실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4월 16일 날. 근데 4월 25일 날 완전히 좀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디렉트하게 레이 커트는 없을 수도 있다.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그 꿈이 없어졌다. 레이 컷에 대한 꿈이 없어졌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금리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회사들이 좀 숨을 쉴 수 있고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지금 빚이 많은 회사들은 빨리 금리가 낮아져야 좀 회사에 이렇게 돈이 좀 돌아가고 돈 빌리는 게 쉬워지고 회사가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금 이렇게 자기의 목표를 두고 거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제가 좀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하고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다면 잘하면 뭐 디폴트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사람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너무 이런다. 왜 이러냐. 너무 오래 간다. 뭐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막 무너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